예, 이재명의 8월 대위기설을 큰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8월 2일의 서정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이재명 8월 들어서 지지율, 코스피 동반 하락하고 있다. 8.15 특사 맞아서 큰 딜레마에 빠졌다. 심지어 민노총에서 간첩도 사면해달라고 청구서가 팩스로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또 김용 또 8월 달에 이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무죄로 석방해달라고 아우성 치는 이유가 다 있다. 그 안 해주면은 이제 이재명에게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부도 계속 8월 위기설입니다. 일단 배상윤 KH 회장이라는 사람 3년 동안 해외에서 도망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재명 정권 들었으니까는 SBS 인터뷰를 해서 이재명은 대북 선거과 아무 관계도 없다. 내가 8월에 귀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민주당이 기소조작 TF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김성태를 협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성태, 그 대북 선거물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스마트폰 사업비 대납을 위해서 내가 해줬고 그것을 이재명이 이하영의 전화를 통해서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이 고맙다고 하더라.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고 했던 진술 번복하지 않으면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김성태 쪽에서는 아니 그게 팩트인데 어떻게 번복을 해? 이러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그 배상윤이는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돈이 없어요. 아, 돈 그 알거지가 돼버리고. 야, 3년 동안 해외 도피하면서 카지노에서 뭐 돈 쓴 게면 몇백억. 예, 탕진해가지고. 네, 다 탕진해버렸구나. 돈이 없으면 도피를 못 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게 지금이 적기야. 이재명을 이렇게 도와주는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딜을 할 수가 있잖아. 네. 이재명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돌아올 거로는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김성태 회장은 뭐 급박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그 비서실장 음용수 있잖아요. 음용수. 네. 그분이 국회 넣어가지고 정언했잖아. 그때 이거 쌍방울이 500만 불 줄 이유가 없고 이거는 민주당 거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음용수 비서실장을 지금 고발해. 네. 이거 특이해서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김영남 부장검사가 있는데 그때 네. 대북송 지금 기소 변호사고. 변호사죠. 네. 거기도 이게 고소하고요. 고소를 했죠. 그다음에 그 후임 서현욱 부장검사 네. 또 이게 지금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방위적으로 그 TF가 현재 그 계속 이 대북 송금 이 사건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가장 지금 아킬레스예요. 그렇죠. 대장동은 이제 그 정진상이가 혼자 재판에 그 시간만 끌면 돼요. 어차피 이게 5년 이상 걸리잖아. 네. 근데 대북 송금은 지금 재판은 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거죠. 이재명만 중단 된 거야. 공범적에서 이재명만 빠져나왔지.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그 김성태하고 네. 이화영이가 선고만 되면 이거는 이게 이재명 재판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선고만 되면 예. 공장이 보고한 걸로 예. 유죄가 나오면 그 선고문에 이재명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 이재명 안 나오지 이땡땡이라도 오겠지. 아, 그렇죠. 뭐 선고문은 그렇게 이땡땡.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땡땡이 예. 뭐 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재판 진행을. 그래서 여기 그 총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이제 그 비서실장도 고발하고 검사도 고발하고 그다음에 그 배상윤을 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그 재조사를 하게 하자. 여기 총력을 대북 선거면 재판하면 네. 아무리도 이게 1년 안에 선고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치명타잖아.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게 역공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명의 공범이 있잖아요. 예.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가 있는데 이 세 명이 딱 그 북한에 이 800만 달러 돈 준 이 공범입니다. 공범인데 아무래도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가 주기로 했던 500만 불 스마트폰 사업 이거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범격이에요. 주범격이고 다른 두 사람이 공범격인데 종범격인데. 주범이라기보다 이게 신분범인 게요. 네. 이게 제명이 뇌물죄예요. 아, 뇌물죄면 뇌물은 게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잖아. 공무원. 그렇죠. 그럼 이게 김성태는 뇌물 공여자니까 아니고 이화영이는 이게 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혼자 원래는 이게 신분범인데 예. 나머지 두 명이 이제 공범으로 엮여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두 명이 유죄가 되면요. 예. 이재명이가 이게 그 유죄라는 게 100% 판결문에 안 나오고는 뇌물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재명이가 범한 게 신분범이 뇌물죄이기 때문에 제 말은 뇌물 받은 거는 이재명이고 준 사람이 김성태잖아. 근데 준 사람이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도 이게 유죄가 나오고 그렇죠. 이화영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신분은 꾸이잖아. 따라서 이게 뭐 선고만 되면 이재명은 끝난다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사람 중에서 이재명은 법원에 급박을 해서 법원에서 뺐어요. 예. 이재명은 이제 법정 밖으로
나가버렸죠. 방크로 나가버리고 나머지 이제 김성태하고 이하영이 재판을 하면은 이것은 김성태는 이미 진술을 다 했고 이하영은 다른 연관된 재판에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오래 끌 수가 없고 바로 선고를 해야 되는데 선고하면은 이재명이 연루가 된 것이 확인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인되면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대북 제재를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는 이재명을 뺐고 정치권에서 여당 정치권에서는 이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지금 하는 게 조작 기소 TF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 만들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없어질까요? 이 재판이? 그러니까는. 그 재판은 이제 하긴 하는데 예. 과연 이게 선고를 분리해서 할까? 예. 아니면 이게 재판 해놓고 예. 선고는 나중에 이재명과 예. 같이 한다. 예. 이렇게 무기연기 쓰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선고 자체를 재판하잖아. 네. 근데 이 선고를 안 해버리는 거죠. 선고하면 이재명이 드러나니까. 예. 이렇게 예상이 되고 법 쪽에서. 예. 근데 제가 이게 들은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대북 송금이요. 이재명이 가장 아킬레스잖아. 예. 여기 국내법 어긴 게 아니고 유엔 제재하고 미국 법을 어겼잖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백기통화했단 말이 있어요. 트럼프가 요렇게 약점을 잘 알잖아. 잘 알죠. 너 협상할 때 말 안 들어? 너 대북 송금 제재할까? 예, 예. 제재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 미국 제재하고 미국 못 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 갔을 수도 있겠네. 와, 여기 딱 단단히 약점이 잡혀있대요. 예. 북한에도 약점 잡혀있지만 미국도 이게 미국 제재 위반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에 트럼프하고 관시 협상할 때 백기통화한 이유가 아마 이제 그 대북 송금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약점 잡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벌써 파다해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 우리 국민들이 볼모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국민이 이거는 뭐 트럼프에게 인질로 잡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은 소문이 파다하다. 소문이 이제 가령 그 이재명이 미국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대북 제재 위반인데. 그렇죠. 미국은 트럼프는 실용주의자죠. 그렇죠. 협상가죠, 협상가. 예. 그러니까 그거 괜히 그 터집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이런 거 해봤자 자기들에게 실익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 관세를 많이 물리고 자동차 관세 그 2.5% 무시해버리고 많이 물리고 농산물 다 개방하고 그 뭐 지금 그 논란이 있지만 농산물 개방한다고 트럼프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투자 4,500 플러스 알파 하게 하고 이거하고 이제 맞바꿔 버리면은 그러면 국민이 손해를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계속 이 인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야 이거 안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서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일본은요. 그렇죠. 일본은 이게 5,500억 불 투자를 해도 그 중에 2,000억 불이 US 스틸 철강 인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죠. 그건 이게 하고 싶어 하는 투자라고. 이유도요. 이거는 거의 다 미국의 원래 투자 계획되어 있는 거 합친 거예요. 예, 27나라잖아요. 거기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트럼프가 지정하는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90%를 가져가요. 트럼프가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내가 어디다가 저 돈 투자할 때는 내가 선택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뭐 양자 컴퓨터다. 예를 들면 그럼 거기 투자해. 이게 우리는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세계에서 최악의 합의가 놓은 게 아마 이게 트럼프가 그 밑에 사람들이 협상할 때 위성락이 왔다. 북한에 그때 왜 800만 이러면요. 쪼라가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아마 이게 저는 그 약점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저는 안 그래도 이런 굴욕적인 을사늑약보다 더한 이게 매국적인 합의잖아.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가 흔들릴만 하겠네요. 이재명 이가 흔들릴만 하게 할 정도인데 일단 그러니까 이제 배상론이 좀 이제 귀국할 거라고 보셨잖아요. 귀국을 하면은 무슨 변수가 좀 일어날까. 그런데 저는 지금 아직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릅니다. 배상론이 대북 송금과 이재명은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배상론이 잘 몰라요. 김성태의 대북 송금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본인 둘이 조폭 뭐 선후배고 또 어떤 뭐 저기 주가 조작 공범이고 아주 친한 관계 형 동생하는 사이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배상윤이 이야기하는 대북 송금은 배상윤이 그 아태 평화재단인가요? 그 단체 교류 단체 거기다가 2, 3억 이 후원금 줬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안부수 쪽에 2, 3억 후원금 준 거를 가지고 대북 송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좀 800만 달러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상윤이 귀국을 해도 큰 틀에서는 뭐 바뀌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이게 법원에서 묻어버린 걸 이수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 장 측에서 네. 자꾸 특검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게 연락이 와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특검을 송원석 원내대표 예, 예. 이거 특검하면 우리한테 무조건 좋다니까. 그런데 왜 그걸 빨리 안 하고 있어요? 빨리 우리가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어차피- 특검하면 그 이해찬의 그 지원해준 거 쌍방울로 그렇지. 이해찬 예. 이것도 이게 노고요. 예. 그다음에 그 우리 그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한테 돈 줄 때요. 예, 예. 그때 이종석도 따라왔다니까. 아, 국정원장 그때, 예, 예. 지금 국정원장. 리호남 예, 예. 그때 리오남. 리오남이 올 북한 때 스파이. 예. 거기 그 이화영이하고 예. 이종석이 같이 갔거든요. 그럼 이정도도 불러야 되네. 그럼요. 국정원장도 할 수 있는 아. 거고요. 지금 수사할 게 그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특검하면 예, 이거는 이게 무조건 특검해야 돼. 우리가 지금 세계 특검 당하고 있잖아. 예. 이거는 우리한테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진실을 밝히니까. 그렇죠. 쌍방울이 요구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검찰이 수사할 데도 없잖아요. 예, 예. 배상년이 오면. 예, 예. 따라서 이게 그 무조건 배상년 오면 예. 저쪽이 하자 하니까. 예. 특검법까지 하자 하잖아. 그래서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면 예, 되는 거예요. 역제안을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게 특별검사는 또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세 개의 특검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빠졌잖아요. 특별 추천권에서. 그러면은 지금 반대로 이재명이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는 민주당이 빠져야죠. 예. 그러면은 특별검사도 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앞장서서 쌍방울 쪽에서도 진술 번복 안 하겠다. 예. 하루 특검하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국민의힘이 빨리 좀 체제가 완성이 되면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8월 대위기설을 하고 있는데 8월에 여러 갈래 역풍이 예상되는데 한 두 개 정도만 짚어보죠. 예. 일단 8.15 광화문 광장에서 10,000명 모아놓고 뭐 국민 임명식 대관식이죠.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팬 미팅이냐, 뭐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8.15 80주년을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2주 내에 오라고 했잖아요, 워싱턴으로. 그런데 만약에 8월 15일 날, 낮 시간 그때밖에 없어. 그때 워싱턴으로 와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2주잖아요. 네. 7월 30일에 타기로 했잖아. 네. 일주 휴거 빼고 나면 네. 원래 2주 내에 가면 그 8.15 직전에 가는 게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산되는 거죠. 트럼프가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 그렇지. 그 트럼프 만나려고 퍼준 게 얼만데. 참.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연기될 수도 있으니까 좀 이따 예, 다시 예, 다뤄보고. 예, 요 8.15 10,000명은 우리 방법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우리 광화문에 그 우파 시민들이 많잖아. 네. 정가원 목사님 포함해서 네. 이분들이 그 8.15 때 엄청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 10,000명이 광화문 행사하잖아. 네, 네. 우리는 이게 그 옆에 대한문부터 네. 옆으로 이렇게 뺑 둘러싸는 거야. 10만 명. 그러면서 이게 막 함성을 질러. 하루로 광장을 이렇게 뺑 둘러싸서 네, 이 남대문, 아, 그 대한문부터 광화문 광장을 예, 광화문 광장에 10,000명 행사하면 예, 예. 그 주위를 예, 예. 주위를 이렇게 우리는 한 많이 오는데 정관 목사님은 1,000만 이야기하지만 예. 1,000만 안 돼도 이게 불만실이 엄청 많잖아. 예, 예. 우리가 이게 그 10,000명을 뺑 둘러싸가지고 막 함성 지르고 외치면요. 네. 행사 되겠습니까? 그 할 필요 있습니다. 네, 이런 그렇게 식으로 이게 강하게 저는 할 필요 있어요. 오히려 이게 우리가 몇 배 인원으로 예. 그 10,000명의 대관식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예, 있잖아. 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행사를 못 하도록 우리가 이게 포위해서 네. 딱 이게 그 제압해 버린다. 예. 이게 아마 지금 전략이 논의되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행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무슨 뭐 점령군처럼 하면서 이 뭐 취임식 뭐 국민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임명하노라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나는 국민이 임명한 대통령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또 40%대 대통령이 5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이준석, 김문수 합치면 더 많아요. 그렇죠. 참 이게 부끄럽죠.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 또 후폭풍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 또 세계 특검이 지금 막 폭주를 하는데 지금 벌써 역풍이 좀 불기 시작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해병대 사령관이나 아니면은 그 도로작전 사령관에 대해서 영장이 이제 그 기각이 되고 예. 이런 분위기도 있고 또 특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특검을 지원을 하겠다고 뭐 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이거는 완전히 딱 그 본인들이 실토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치 특검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특검으로 임명을 해놓고 추천을 해놓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특히 이거 뭐야 제보를 받는다고 했어요. 제보를 받으면은 사실상 뭐 제보라고 하면서 특검 보고 이거 수사해, 저거 수사해, 저거 수사해 이렇게 지시를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 상황인데 이제 특검의
폭주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좀 정치적 탄압 논란이 거세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우선 하나는 어제 그 상황, 어제 있었던 상황, 이 어떤 그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 이거를 특검이 브리핑을 하면서 정말 민망해서 전해드리지 못할 그런 내용까지 뭐 이야기를 하고, 기자도 수준 이하의 기자가 뭐 팬티가 무슨 팬티였느냐, 색깔이 뭐였느냐, 이런 그 황당한 일을 했는데, 어제 그 상황은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마 근데 이거 세계 특검의 그 역풍이요. 네. 부는 게 그 첫째는 이제 그 김용대 드론사령관,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네. 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네. 요거 하나 무리한 수사, 군이 반발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영훈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김장환, 예. 극동방송, 이거는 이게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압수한 게 있죠. 이게 두 번째 역풍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자비하게 털어버리잖아. 예. 국민의힘 의원 중에 지금 압수수색 당한 사람이 한 6명 될 겁니다. 대여섯 명 돼요. 그러면 이게 그 특위 만들었잖아요. 예, 예. 조배수. 따라서 그게 세 번째 그러니까 역풍이고, 그 반독재 저항, 예. 반독재 투쟁 특위를 만들었죠. 예, 세 번째고. 예,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압인데요. 예. 이거는 아마 이게 전 세계가 벌써 이게 외신에 보도됐어요. 네. 지금 법상으로 보면 항상 이 그 체포 출석을 안 하면요. 네. 체포영장을 해가지고 48시간 이내에 구속할 건지 네. 말 건지 이렇게 결정하거든. 네. 순서가 체포영장부터 해요. 근데 구속이 된 사람은요. 다시 체포영장 할 이유도 없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강제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진짜 이게 뭐 자해행위를 한다거나 특별한 경우에 강제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 인권 침해입니다. 구치소장 이야기했어요. 예, 인권 침해예요. 규정이 없다고. 예. 규정이 없는 거를 그 교도관들을 하면 교도관들을 처벌을 받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이요. 속옷 입은 거는 이게 수위를 입고 있었다가 체포를 무리하게 하려는 그게 속옷 차림 끌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옷을 벗은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듣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월요일 또 할 거로 봐요. 아, 또 다시 또 6일 날은 김건희사 소환이야. 예. 7일까지 체포영장이죠. 7일까지가 영장 기간. 월화밖에 없어요. 예. 오늘날 휴일이잖아. 예. 4일 날 하면요. 예. 아마 이게 이번에는 대거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예. 아마 이제 그 담요 같은 거 가져가지고 그냥 대통령을 완전히 담요에 싸가지고 그냥 이게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거 보상하는 건가? 거의 보쌈이죠.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심각한 인권 유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문제를 이게 유엔이나 아마 이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이나 예. 전 세계 대사관에 이런 게 인권 탄압을 널리 알려가지고요. 예. 세계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래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예. 이거 진짜 심각한 인권 탄압이에요. 그렇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장면을 또 저기 뭐 묘사를 한, 일일이 그 묘사를 한 그런 브리핑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도 그러면은 다시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지금 이제 우리 유일하게 동시 구속은 아마 이철이 장영자 네, 옛날에. 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 특검이요. 조국하고 전부 정경심도 만나보면 안 이게 했잖아. 그 일제시대 때 검찰보다 더한 수사를 한대. 아, 그렇네. 요즘 이게 막 개판입니다. 별건 수사에 예. 변호인 참여권 침해, 변호사까지 막 수사해요. 예, 따라서 이게 역대 이런 게 막가파식 무리한 수사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은 돼요. 예,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게 저기 내란몰이, 소위 이제 내란몰이가 역풍이 부는 것도 지금 8월에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전부 다 8월에 이번 달에 전부 다 쏠려 있는 현상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 8월이라고 보는데, 8월 하나 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1부, 2부에서 다뤄드린 건 내우인데, 외환이 있습니다. 내우 외환. 이재명에게 내우 외환인데 외환. 한미 정상회담. 좀 오늘 트럼프가 딴소리를 했죠. 그 기자들이 정상회담 그 이재명하고 날짜 언제냐고 하니까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동문서답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 하겠다는. 그것도 이게 한국과 훌륭한 관계입니다. 이재명과 훌륭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네. 이재명과 네. 제가 보기에 아직요. 네.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추가 이게 그 가져올 게 있잖아. 좀 더 밀당을 해야 되는 거네. 자기 그러니까 입장에서. 아마 근데 그 투자, 네. 투자도 이게 그 앞으로 한 1,000억 불 이상 네. 더 해야 된단 말이야. 트럼프 이야기했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만나면은 또 추가적인 그 투자 문제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그 주둔 비용도 처음에 막 10배 올리달라 했잖아. 100억 불. 그렇죠. 그것도 이게 그 가져와. 바이든 때보다 지금 9배, 10배. 예, 9배. 그리고요. 또 이게 방위비, 국방비 5%를 올려. 지금 우리가 저 GDP의 2.4%인데 네. 배로 올리라는 거예요. 국방비를.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런데 그 심각한 새로운 게 또 요구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재명이가 그걸 못 맞춰주니까 트럼프로 답답한 게 없잖아. 이미 많이 듣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 아직까지 날짜 급할 게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과연 2주 뒤에 될지 예. 아니면 이게 밀릴 수도 있고 예. 또 이게 얼마나 굴욕적으로 양보할지 예. 이것도 문제고요. 예. 가장 뜨는 큰 문제가 지금은 이제 그 한미동맹 미군의 그 전략적인 그 한미동맹을 현대화시키자. 예. 그래가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전체로 그래, 집단 예, 예. 나토처럼 예. 그러면 이게 대만 침략 맞잖아. 네.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 같은. 근데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치명타라 봐요. 왜냐? 자기는 이게 중국도 그렇죠. 세시한다 했잖아. 세세. 그- 특히 북한한테도 한미동맹 안 한다 했잖아. 싱하이명한테 그렇게 벌벌 기는. 예. 그러니까 중국 그다음에 이 북한 예. 하고 이게 미국이 한미동맹 모순되잖아. 그렇죠. 이게 그 고차방정식이거든요. 최하 3차 방정식이잖아. 예. 근데 제가 이재명이 보니까 이게 수학 실력이 없어. 법조인 수학 못해. 1차 방정식도 잘 못 풀어. 그러니까 산수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산수 정도만. 제 말은 이게 이재명의 그 무능 네. 능력으로 이게 고차방정식 3차 네. 못 풀잖아. 네. 아마 이게 이런 게 저는 이번에 가면 네.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이 정말 고차방정식 풀 정도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면은 지금 휴가 안 갑니다. 휴가 안 가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고 얼마나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까? 언제 트럼프가 언제 오라고 할지 몰라요.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도저히 뭐 8월 15일 정도 시간 안 되니까 지금 올 수 있나? 처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게 협상 결과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본인 만족한 대로 다 됐으니까는 이재명 한번 만나야 되는데 다음 주 괜찮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그 베센트 예. 재무장관이 그랬잖아요. 한국이 가져온 조건에 예. 트럼프가 요구하니까 다 들어주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폭로했지 않습니까? 예, 예. 충격적인 거고 예. 휴가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일주일 전에 원래 장관이 해야 되거든. 폭염이라고 뭐 가지 그러니까요. 못하고 그때는 수혜가 아니 일주일 뒤야. 지금 저도 갔어요. 지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날 갔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나 폭염입니까 지금? 아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게 휴가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작년에 윤 대통령이 주가가 한번 폭락했었거든요. 네. 그때 관세 막 이래가. 그런데 그때 막 휴가 가니까 아니 지금 윤 대통령 휴가 갈 때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데 이렇게 막 욕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주식시장 폭락 더 했잖아요. 예. 이런 게 진짜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예. 저는 이진숙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휴가할 때 예. 자기들이 한 말을 생각해봐라. 지금 이게 저도 갈 때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정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하면은 이게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참모들하고 회의도 하고 막 할 텐데 이게 이빨이 흔들리니까 이게 능력이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일단 모르겠다. 가서 제가 바닷가나 갔다 오자. 그리고 또 저도를 오늘 갔습니다. 갔는데 자 이제 국민의힘이 빨리 체제를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1부, 2부 계속 말씀드린 대로 8월이 위기입니다. 이재명 8월이 위기인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좀 더 강하게 몰고 가야 되는데 아직은 사실상 뭐 지도부가 있기는 있지만은 어떤 뭐 선출된 지도부가 아니라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8월 22일 전당대회 결과로 새로운 국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짧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워낙 복잡하게 했으니까 누가 되면은 가장 이 위기를 탈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서조국 변호사님의 개인 생각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한마디로 저는 뭐 김문수, 장동혁 중립이라 했는데 예. 제 개인 생각은요. 예. 좀 뭔가 이게 새로운 리더십, 젊은 미래 리더십이 놓이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장동혁 의원이 요즘 예. 잘 싸우고 있더라고. 유튜브에서 이제 송국권 혼술에서도 여론조사 압도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아마 60이 나오더라고. 60대 예, 30. 새로운 이게 완전히 변화. 예. 그러기 가장 메시지가 선명해요. 지금 예. 뭐 이렇게 장동혁 의원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김문수를 용하는 게 아니고 예. 장동혁 의원이 선전해주면 당의 활력이 있잖아.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고위원들 중에도 잘 싸운 사람들 좀 있어요. 참 최고위원들이 저희들이 너무 김민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분당이 김민수 있잖아. 예. 옛날에 계엄할 때 과천 상륙 작전했다고 선관이 예. 3시간 만에 물러났잖아. 이런 분들이 싸우고 있고 또 우리 옛날에 김태우 수사관 예. 여도 잘 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김재원하고 신동욱 이런 분들이 인지도가 높죠. 네, 그렇죠. 근데 김재원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또 이게 또 나왔더라고. 근데 김문수는 노는데 좀 같이 노는 거는 약간 이게 좀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요. 뭐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뭐 근데 나오겠죠. 워낙 너무 여러 번 최고위원을 넣고 이게 두 분 다 놓으니까. 하여튼 저는 뭐 이런 좀 새로운 싸울 줄 아는 예. 이런 게 투쟁할 줄 아는 예. 이런 분이 좀 많이 되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책임 당원들이 많이 선택을 할 겁니다. 80%가 책임 당원이고 20%가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좀 막강한 드림팀이 좀 구성이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이재명이 나라 정체성을 막 바꾸고 있어요. 그전부터 저희들이 걱정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그대로 통과돼서 나라가 엉망이 될 거라, 이 뭐 재정도 흔들리고 국가 정체성도 붕괴되는 그런 상황을 염려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루빨리 멈춰 서야 되는데 멈춰 세우려면은 이재명의 지지율 지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더 떨어져야 되고 그것이 떨어진다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의 재판이 속행이 되는 그 측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는데 국민의힘이 빨리 이 모습을 제대로 갖추면은 그게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재명이 추락하는 지지율은 날개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추락하는 지지율은 날개가 없다. 거기다가 이도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게 무슨 뭐 통상 문제 고민해서가 아닌 것 같아. 지금 8월 달에 닥치는 모든 위험 요소들 때문에 이거 흔들리고 있고 이 흔들리니까는 실력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 버텨서 할 텐데 이 빠지기 전에 그냥 휴가 나가자 해서 휴가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예. 예, 8월 2일 보내드린 수령의 법대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